자, 에세 후손 에돔의 통치자 연대표 개인 기록이고 요거는 역사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야셀의 책에 나오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역사 기록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씩 추려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통치자 벨라, 부올의 아들 벨라 통치 기간은 이렇게 돼요. 1636년, 1606년까지 앵기스의 측근이고 창세기 36장 31절에서 36절 그 사이에 나와요. 그 당시에 총리 요셉이 살아있었는데 요셉의 나이가 59세에서 89세 사이, 59세에서 89세. 그런데 이 벨라가 요때 1606년에 전쟁을 일으켜요. 총리 요셉 89세 때 결국 백전백패로 이 에서의 자손들이 패전을 해요. 그리고 또 이 부올의 아들 벨라가 이때 전사를 해요. 1636년 막벨라 굴 사건이 나고 그 전쟁이 나고 3년이 지났을 때 그때 1차, 2차, 3차 전쟁 나고 그 다음에 또 내전이 1차, 2차, 3차, 4차 전쟁 나고 그래서 그것이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총리 요셉이 59세였을 때 부올의 아들 벨라가 통치기간 요렇게 앵기스의 측근 통치자로 모셔왔다. 아프리카에 있는 딘하바로부터 모셔왔다. 야셀의 책에 57장 47절, 야셀의 책 57장 41절. 자, 앵기스, 아프리카의 앵기스, 아프리카 딘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부올의 아들 벨라였다. 그는 매우 용맹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준수하며 모든 지혜에 있어서 영리하고 감각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앵기스의 백성들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셀책 57장 42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 새로운 통치자 부올의 아들 벨라를 취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통치자 왕으로 세웠다. 그들이 그 새로운 통치자 앞에 절하고 그에게 말하되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였다. 창세기 36장 31절부터 36절 사이에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야셀의 책 57장 45절 인용하는데 자, 첫 번째 통치자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서의 자손들을 30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통치 기간은 1636년부터 1606년까지. 그 당시에 총리 요셉은 59세에서 89세.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자손들 대신에 세일 땅에 살았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 세일 땅의 자리에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다. 이미 30년 전에 1637년에서 36년 이전에 셀의 자손들이 완전히 멸망, 아주 학살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재산 몰수됐고 어린 자녀들도 모두 피살이 돼서 다 죽었어요. 자, 야셀의 책의 58장 15절 1606년 이제 30년이 지나서 야셀의 책의 58장 15절을 인용하는데 자,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는 거예요. 이제 공교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들과 평화조약 자, 1차 1639년에서 1638년 그때 막펠라 굴에서 1차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차, 3차 전쟁 이후에 세일 땅의 후손들과 파란 광야 1차, 2차, 3차, 4차 전쟁으로 이 조금 세일 땅의 자손들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30년이 지나니까 그 과거에 그 내전이 있을 때 우리하고 대적해서 싸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좀 도와서 우리가
그 야곱의 자손 저 자식들을 원한을 복수해야 되는데 좀 거기를 좀 같이 합류하자. 결국 동쪽의 자손들은 여기 나오는 동쪽의 자손들 여기 동쪽의 자손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첩 그드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드라의 후손, 이 사람 동쪽의 자손들은 꼭 야곱의 자손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멀어진 사이, 과거에 내전이 있을 때 이 동쪽의 자손들이 세일 땅의 세일의 자손들을 도와가지고 또 그 내전을 해가지고 서로 전쟁을 했을 때 그거 다 잊어버리고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가 저기 이집트에 있는 힉소스 왕조의 총리 요셉, 야곱의 그 자손들이 거기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에서의 원수도 같고 이렇게 해서 또 그거를 하자 그래서 1606년 동맹관계로 이제 회복을 했다. 자,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이제 합류해서 연합군이 결성됐어요. 그들과 함께 애굽에 있는 힉소스 왕조, 당시 총리 요셉이 89세, 애굽에 있는 힉소스 왕조로 쳐 들어가서 싸우기 위함이었다. 1606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자, 야사르책의 58장 16절, 야사르책의 58장 16절, 1606년 총리 요셉이 89세 힉소스 왕조, 16절 디나바 왕 앵기스의 백성들 중 일부 애굽으로 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파병 지원을 해요. 전쟁 지원 또 파병 최초로 아프리카의 앵기스 군대가 파병으로 힉소스 왕조 총리 요셉 89세 때 수도 람셋 아바리스라고 해요. 아바리스 힉소스 왕조 때는 아바리스 그 이유는 이제 람셋이라고 이렇게 되고 힉소스 왕조의 수도로 쳐들어갔다. 요셉도 그들 에서의 자손들하고 동쪽의 자손들 또 아프리카에서 온 디나바의 앵기스에서 파병 나온 그 연합군에게 전쟁하러 나왔다. 그들 또한 에서의 자손들이 또한 이스마엘 자손들에게도 또 사람을 보냈다. 또 이스마엘 자손들이 또 여기 이제 연합군에 결성이 됐어요. 에서의 자손들의 편에 섰어요. 이스마엘 자손들은 총리 요셉이 31살일 때 이스마엘 자손들을 한번 전쟁으로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31살 때 도와줬던 거는 이제 다 까먹고 지금 이제 89세가 되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이 에돔의 자손들의 편에 서서 동쪽의 자손들하고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노년에 얻은 첩 그드라 동쪽의 자손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아브라함의 첩들이 이제 연합해서 에서의 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자손들을 이제 치는 거예요. 자, 그들 역시 에서의 자손들에게 나왔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에서의 자손들,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 자손들, 그 다음에 먼 아프리카의 디나바의 앵기스의 파병 용병들. 그래서 연합군 80만 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집결지는 세일 땅.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세일 땅에 집결해서 애굽, 이집트, 힉소스 왕조, 현직 총리 요셉 89세, 이집트로 힉소스 왕조의 수도로 쳐 들어갈 전쟁 준비를 했다.
야사렛 책의 58장 17절 1606년 야사렛 책 57장 17절 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에서의 자손들의 전투를 돕기 위해서 전쟁 집결지 세일 땅은 세일의 자손들은 30년 전에 이미 몰살돼서 다 멸절시켜서 없고 세일 땅에 집결했다. 이 군대 진영이 연합군이 매우 컸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은 백성들이었다. 보병과 기병이 대략 80만 명이었다. 이 모든 군대가 힉소스 왕조의 총리 요셉 89세 여기는 아직 힉소스 왕조니까 애굽이에요. 이집트의 총리예요. 그 다음에 일부 얼마 안 되는 야곱의 아들들과 여기는 현직 요셉 총리를 있을 때는 그 야곱의 아들들은 불과 해봐야 5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5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과 다시 또 싸우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라암셋 힉소스 왕조의 수도는 아바리스, 라암셋 같은 도시가 같아요. 그렇지만 이름만 원래 힉소스 왕조의 수도가 아바리스인데 그 후에 이제 아바리스를 싹 지우고 18 왕조부터는 람셋을 이렇게 붙인 거 아바리스라는 것을 다 지우고 그래서 원래는 아바리스였어요. 자, 람셋의 진을 쳤다. 야사렛 책에 58장 18절 1606년 이제 전쟁이에요. 58장 18절. 자, 총리 요셉 89세. 자, 총리 요셉이 그 형제들 많진 않지만 한 50명 정도나 될까?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 이 사람들은 현 힉소스 파라오의 그 군인들 강한 자들과 함께 나갔으니 많이도 안 나갔어요. 600명만 나갔어요. 원래는 총리 요셉이 총동원하면 약 한 4만 명 정도를 총동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전투 잘하는 애들만 골라가지고 약 600명만 나갔어요. 그들이 라암셋 힉소스 왕조의 수도 캐피탈 아바리스의 땅에서 그들과 전쟁했다. 그러니까 수도를 방어하고 수도에 몰려오는 그 적군들 80만 명하고 이제 전쟁했다는 거예요. 총리 요셉 또 야곱의 아들들이 약 한 50명 정도 야곱의 아들들 그때에 연합군 에서의 자손들과 다시 싸웠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50년 되는 해. 그러니까 이집트 이주한 것은 1656년에 이주했는데 결국 50을 빼면 1606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 이집트에 이주한 지 50년 되었을 때며 첫 번째 통치자 에돔의 첫 번째 통치자 에서의 그 자손들의 통치자 볼의 아들 벨라가 세일 땅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통치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 전쟁에서 전사했다. 자, 1606년 58장 야사렛 책 58장 19절. 자, 19절. 야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총리 요셉과 그 형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손에 넘기셨으니 이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 자, 아브라함의 노년에 얻은 첩 그드라의 후손들이에요. 동쪽의 자손들이 요셉의 앞에서 패하였다. 그래서 결국 에서의 자손들,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 자손들, 또 아프리카에서 온 연합군 80만 명이 이 이스라엘 약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이 지휘하는 그 600명, 대부분 그 600명이 애굽 사람들이고, 또 일부가 약 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이제 총리가 나간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도 여기 전쟁에 이제 합류한 거예요. 그래서 야후와의 전쟁이다. 자, 첫 번째 통치자 볼의 아들 벨라, 통치기간 이렇게 했고, 전사 총리 요셉 89세 때에 볼의 아들 벨라가 전사했다. 이제 패전이 된 거예요. 야세르 책의 58장 20절, 야세르 책의 58장 20절, 때는 1606년 20절. 자,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다. 또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20만 명이 쓰러졌다. 그 80만 명 왔는데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첫 번째, 볼의 아들 벨라 통치자, 그들이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서 그들과 같이 쓰러졌다. 20만 명 죽을 때 전사했어요. 그들이 통치자 왕 볼의 아들 벨라가 그 전투에서 쓰러져 죽은 것을 에서의 자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손이 그 전투에서 약해졌다. 창세기 36장 31절에 나온 얘기. 그 다음에 야세르 책에 58장 21절, 야세르 책의 51장 21절, 때는 1606년 21절, 총리 요셉과 89세 그 형제들과 그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 온 애굽 여전히 이 연합군 80만 명을 쳤으니 에서의 모든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총리 요셉과 89세 그 형제들 해서 600명 앞에서 달아났다. 개인기록. 자, 첫 번째 에서의 손자 스보는 46세라 아직 그 총리 이집트 전쟁 당시에 전쟁 포로로 아직 잡혀 있어요. 33년 차 잡혀 있어요. 총리 요셉이 관리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잡혀 있을 때라서 이 스보는 46세지만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전쟁 포로로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이집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야세르 책의 58장 22절, 1606년 22절. 자, 총리 요셉 89세와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과 온 애굽이 그 연합군 그들을 그날 추격했다. 그들이 또한 그들 중 300명을 또 쳐 죽였다. 20만 명 플러스 300명 또 쳐 죽였어요. 길에서도 그들을 계속 죽였다. 그 후에 그들이 그들로부터 돌아섰다. 이제 추격을 멈추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야살책 58장 23절, 때는 1606년 23절. 총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600명 정도. 그들 중 잃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일부 12명이 인명피해가 났어요. 쓰러졌다. 자, 야사르 책의 58장 24절, 야사르 책의 58장 24절, 때는 1606년 24절. 총리 요셉이 89세일 때, 때는 1606년, 총리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에서의 손자 스보 46세 전쟁포로로 현재 33년차 전쟁포로 잡혀 있고, 또 그 전쟁포로 잡혀 있는 그 애들한테 짐을 더 지우라고 지시했으니,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관리자들이 그 전쟁포로에게 철로 더 결박을 했다. 그것들로 그들 전쟁포로들의 고통을 더 증가하였다. 총리 요셉이 89세 때 전쟁포로 33년차. 자, 이제 둘째 통치자예요. 이제 첫째 통치자가 30년 통치하고 이집트로 쳐들어갔다가 총리 요셉 89세 때 완전 패전하고 이제 도망갔고,
이제 두 번째 통치자를 또 모셔와야 돼. 이제 완전히 에서의 자손들도 아주 피해가 커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자, 요밥, 이름이 요밥의 두 번째 통치자는 요밥. 동쪽의 자손들이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보스라 출신, 세라 또는 자락의 아들 요밥을 취하였다. 창세기 36장 33절. 창세기 36장 33절 36절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통치 기간은 요렇게 야살책 58장 27절, 야살책 58장 27절 보츠라에서 온 자락의 아들 요밥 통치기간 요렇게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 창세기 요밥이 부올의 아들 벨라를 대신해서 후임 통치자로 그 자리에 앉았다. 요밥이 에돔에서 20년 동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했다. 1606년 또 이렇게 해서 1586년까지 에서의 자손들이 1606년 패전 그날 이후로 1606년 패전한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 1606년 전쟁 당시에 힉소스 왕조 총리 요셉이 89세와 싸우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싸우려고 이제 그 전쟁을 이제 엄두를 못 냈다는 얘기예요. 이는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용맹함, 결국 이제 에서의 자손들 뭐 총리 요셉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용맹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총리 요셉 및 야곱의 아들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1606년부터 이렇게 해서 요때까지 20년 동안 통치를 했어도 이제 전쟁할 엄두를 못 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야살책의 58장 28절에 영문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한글 번역을 여기 끌어오질 못해서 그냥 영문 번역을 그냥 이렇게 올려놨는데 결국은 에서의 자손들이 그냥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그냥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이 그만 쭉 그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야살책의 58장 29절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이 지나고 결국 1596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요 10년 동안 미워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10년이 지나서 그 보츠라에서 온 자락의 아들 두 번째 통치자 요밥이 죽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통치자는 뭐 전쟁도 안 해보고 그냥 그 20년 그냥 통치하다가 죽은 거예요. 1586년에 죽었어요. 요밥의 통치 기간은 요렇게 됐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전쟁도 안 하고 한 게 일이 없어요. 총 20년 통치 후 사망했다. 총리 요셉이 109세 때에 그러니까 총리가 110세로 죽었는데 죽기 1년 전에 요밥이 에돔의 통치자 요밥이 먼저 죽었어요. 자, 세 번째 통치자 후삼 또는 후삼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고 통치기간 1586년 1576년 이 10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10년밖에. 대만 족속의 땅에서 온 후삼. 창세기는 36장 34절. 자, 대만에서 온 자였다. 1576년에 후삼이 사망했다. 이 사람도 10년 통치했지만 별거 없어요. 앞에 20년 통치했고 이 사람 10년 통치했는데 별 사건이 없었어요. 야사르책의 62장 3절 야사르책 62장 3절 자, 그 이집트 이주 후 80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1656년 이집트 이주했고 거기서 80년을 빼면
1576년이 되는 거예요. 1576년에 에돔의 통치자 후삼이 사망했고, 그래서 자, 에서의 후손 통치자 기록, 개인 기록 아주 중요해요. 요 개인 기록. 자, 네 번째 통치자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자, 하닷 별표 3개. 베닷의 아들 하닷. 통치 기간은 1576년. 그러니까 이집트 이주하고 나서 80년이 됐을 때 1576년 이미 총리 요셉은 이미 사망했어요. 총리 요셉은 9년 전에 이미 사망했고, 또 이미 이때는 이집트 18왕조가 들어섰어요. 1584년 이후로 이제 이집트 18왕조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집트 18왕조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베닷의 아들 하닷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통치 기간이 요때부터 1541년까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해놨냐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이유가 있는데, 요 사람이 요때 통치하기 시작해서 통치 횟수로 5년차, 통치 5년차 1572년에 전 군인대를 일으켜서 40만 명을 일으켜서 모압을 쳤어요. 그래서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요때부터 조공을 받고, 또 요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를 모압을 이제 도와줘가지고 이 하닷하고 전쟁할 때 이 모압하고 미디안이 이제 같이 협력을 했는데, 미디안 애들이 와서 전쟁하니까 모압 애들이 싹 탈영을 해가지고 미디안 애들이 홀로 싸우다가 거의 다 전멸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미디안 사람 거의 다 전멸했고, 모압 사람들은 도망갔고, 결국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딱 1년이 지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보니까, 야, 우리 지난번에 그 모압을 도와서 전쟁할 때 내가 들으니까 이 모압 놈들이 우리 남겨놓고 다 도망가가지고 우리 미디안 사람들만 남아서 이 하닷하고 전쟁하다가 우리 다 전멸했다던데.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이 모압을 쳤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을 치니까 여기가 또 난리 나서 또 이 하닷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1년 전부터 조공을 바쳐오는데 지금 미디안 놈들이 우리를 치러 전쟁을 일으켰는데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셔. 그러니까 하닷이 또 나가서 요때 또 나가서 모압을 치러 온 미디안을 또 쳤어요. 또 미디안 또 깨졌어요. 결국 이제 그때부터 해서 쭉 이 모압이 88년 동안 조공을 바쳐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1554년 큰 전쟁인데, 전쟁포로 잡혀있던 스보가 시팀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이때 이집트 18왕조를 쳐요. 그 요셉의 후손들이 아직 살고 있다는 거라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막벨라굴의 에서 할아버지가 거기서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기 때문에 그 원한,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버지가 이제 또 3차 전쟁 때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또 큰 전쟁을 일으켜서 이것도 여호와의 전쟁으로 패전을 하게 돼요. 스보가 패전해요. 이때 베닷의 아들 하단이 여기 합류했어요. 베닷의 아들 하닷 여기 합류했어요. 연합군으로 참전했어요. 결국 베닷의 아들 하닷은 1541년에 이제 사망했고, 창세기 36장 3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역대상 1장 46절에 에돔하고로 35년 동안 통치했다. 1576년을 통치 횟수로 1년 차라고 이렇게 이제 치고, 1572년이면은 통치 5년 차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세르 책에 62장 3절 1572년 하닷 통치 횟수로 5년 차 1572년에 전쟁 준비를 해서 그가 거의 온 군대를 준비해서 1572년에 40만 명을 모았다. 군대를 40만 명을 이제 소집을 했어요. 그 야세르 책에 62장 6절 인용하는데 한글 영문 번역에 다 50년으로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잘못된 거를 저는 이제 개인적인 번역으로 이거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야세르 책의 62장 6절을 보면 한글에나 또는 영문 번역에 50년이 돼 있어요. 그거를 저는 50년이 아니라 5년.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집트 이주한 후 84년이 되었을 때 결국 1656년에서 84를 빼면 1572년에 베닷의 아들 하닷 통치 5년차, 통치 횟수로 5년차 1572년에 여기서 한글 번역은 50년으로 돼 있고 50, 영문 번역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통치 횟수로 5년차, 그러니까 하닷 통치 횟수 5년차 되는 해 1572년에 에돔의 통치자 베닷의 아들 하닷 통치 횟수로 5년차 되는 해 전쟁 준비를 해서 에서의 자손 모든 자손들을 모았다. 그가 그의 군대를 준비시켰는데 약 40만 명이었다. 그가 베닷의 아들 부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길을 모압의 길로 향했다. 모압을 전쟁하기 위해서 그가 모압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 모압으로 하여금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기 위함이었다. 모압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려고 하게 하려고 모압을 치러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통치자 하닷 통치 기간 요렇게 이거 다 설명했어요. 자, 1576년 이제 통치 원년, 통치 횟수 5년 차 모압을 치러 갔고 또 1년 후에 미디안을 쳤고 또 전쟁, 큰 전쟁, 스보가 일으킨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전했었고 또 1541년 사망했고 통치 횟수로 5년차 전쟁 준비 및 모압과 전쟁화에서 1572년에 통치 5년차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압으로 하여금 88년 동안 조공을 바치겠다. 그래서 1572년부터 1485년까지 1485년까지예요. 자, 그 후에 일곱 번째 왕이 이제 있는데 바알차난이 있어요. 통치 기간은 1485년 또 1448년까지 악볼의 아들 바알차난인데 이 병신이에요. 38년 동안 통치했는데 요때 가서 모압이 그동안 바쳐오던 그 88년 동안 바쳐오던 그 조공을 거부했어요. 이때 이후로 저 조공을 못 받았어요. 이때 38년 동안. 자, 1585년 조공 거부로 해서 악볼의 아들 바알차난 통치 시기에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그 통치 시작 시 모압이 조공을 거부했다. 반역을 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통치자 삼나 통치 기간은 요렇게 다섯 번째 통치자 삼나 여기 보면 1541년 여기 1541년 여기 일단 넘어가요. 자, 삼나 1531년 1514년 18년 통치했고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 창세기는 36장 36절 통치 기간은 이렇게 1531년 1514년. 자, 야세르 책의 69장 1절 야세르 책의 69장 1절 인용 1514년 삼나가 1514년에 사망했다. 삼나가 요때부터 통치해서 18년 해수로 18년이야 1514년에 사망했다. 69장 1절 야세르 69장 1절 그 당시 에돔의 통치자 왕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 통치기간 1531년부터 1514년 18년 동안 해수로 18년 마스레가의 통치자 삼나가 죽었으니 그의 통치 18년이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지었던 에돔의 땅에 그의 궁궐로 지었던 그의 전 종교사원에 묻혔다. 여섯 번째 통치자 사울 통치기간 1514년 1585년 30년 동안 통치 유프라테 강변에서 르호봇에 있는 르호봇의 지역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섯 번째 통치자로 모셨어요. 창세기 36장 37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통치자 바알차난, 바알하난이라고 그래요. 악bor의 아들 바알차난. 1485년, 1448년. 이 38년 통치했지만 모압이 조공을 거부했던 그 왕이에요. 요 때부터 조공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조공을 내지 않았어요. 자, 여덟 번째 마지막 이제 통치자인데 이 사람도 하닷이라고 돼 있고 한글로 창세기나 여기 보면 하달로 나와요. 통치 기간은 1448년부터 1401년까지 요 통치 기간 요렇게 48년 동안 통치는 좀 오래 했어요. 햇수로 48년. 에돔의 마지막 통치자 1401년에 사망해요. 아니 이거는 뭐 사망이 아니라 이제 처형을 당해요. 시딤의 통치자 아빔나스라고 하는 시빔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빔나스는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1401년에 전쟁에서 패전을 했어요.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22,000명이 죽고 계속 전쟁 결구하다가 이 생포가 돼가지고 잡혀와서 아빔나스 앞에서 1401년 처형을 당했다. 에돔의 마지막 통치자 하달 1401년 처형당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에돔의 통치자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보면 야살의 책 69장 2절 에서의 자손들이 그 강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부돌에 갔다. 그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눈과 준수한 메모를 지닌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 1514년 1485년까지 30년 통치 유프라데 강변 르호봇에 사는 사울 창세기 36장 37절이었어요. 그들이 삼나를 대신해서 에서의 후손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삼았다. 자, 야셀의 책이 69장 33절 사울 통치기간 요렇게 개인 번역 30년 통치. 저기 그 야살의 책에 보면 40년으로 돼 있는데 저는 30년으로 했다고 이제 요거 개인적인 번역이에요. 사울은 통치기간 요렇게 됐고 개인 번역으로 30년 동안 통치했다. 자, 여섯 번째 통치자 사울 통치기간 요렇게 30년 통치. 유프라테 강변 르호봇의 사울 1514년부터 1485년까지 창세기의 36장 30절 에돔의 땅에서 모든 자손들을 30년 모세 나이로 계산할 때 개인 번역이고 30년이 맞아요. 한글 번역에는 이제 40년이 돼 있고 영문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울은 통치기간 30년 이렇게 개인 번역해서 30년. 자, 여섯 번째 자 사울 통치기간 이렇게 30년 동안 통치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통치자 1485년 이후에 모압이 조공을 거부했다. 1448년까지 악bor의 아들 바알차는 38년 동안 통치했을 때 전체 다 이 전체 모압이 조공을 거부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 왕이 할 때부터 조공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 요렇게 야살의 책 74장 1절 74장 1절 세월이 흘러서 에돔의 통치자 왕 사울이 유프라데 강변에서 데려온 사울이 죽었다. 1485년에 죽었어요. 1485년 여기 통치기간 요렇게 요때 자 악bor의 아들 바알차난이 통치기간 요렇게 요때 이후로 모압이 조공을 거부했다. 그래서 38년 동안 계속 거부했으니까 그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악bor의 아들 바알차난이 이제 통치한 그 기간. 그 다음에 야셀의 책의 72장 2절 야셀의 책의 74장 2절 야셀의 책 74장 2절 인용 모세가 41세 구스를 통치한 것은 요때부터 그런데 요때 1485년 여기서 요까지는 모세는 구스를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여기 요때까지 통치했는데 그 중에 이제 1485년을 따지는데 1485년에 구수를 통치한 지 이제 이 한글판이나 보면은 16년으로 돼 있어요. 16년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계산해 보면 15년이 되는 것 같아요. 15년. 그래서 1485년에 일곱 번째 악볼의 아들 바알차난이 38년 통치를 끝날 때 출애굽하기 2년 전에 에돔의 땅에서 에돔의 자손 38년은 통치하고 악볼의 아들 바알차난, 악볼의 아들 바알차난이 통치 기간 요렇게 모압이 조공 거부했을 때 또 요 끝났을 때 1448년 에돔을 통치할 때 모압의 모든 자손들이 에돔에 대한 그들의 모압의 충성 조공을 철회하였다. 조공을 이제 바치지 않겠다고 이제 거부한 거예요. 1485년부터 이후로. 그래서 일곱 번째 악볼의 아들 바알차난, 창세기 36장 38절에 나오는 얘기. 자, 1485년 이후로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야세르책이 74장 4절, 야세르 74장 4절. 자, 일곱 번째 통치자 악볼의 아들 바알차난이 에돔을 통치할 때 이때까지 에돔을 통치한 모압의 모든 자손들이 에돔에 대한 그들의 모압의 충성심 조공을 철회하였다. 1485년 이후로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 KJV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창세기 36장 38절. 자, 이렇게 됐고, 자, 야세르책 62장 13절에 보면, 여기 보면 1572년에 하닷이 모압을 치러 갔을 때 1576년에 왕이 됐고 72년에 모압을 짓고 그 다음에 통치했으로 5년차 그 얘기예요. 야세르책 62장 13절. 미디안의 모든 자손들이 1572년에 모압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끝까지 싸우다가 전멸했다. 그 전투에서 멸망하였을 때 모압의 자손들을 도우러 왔는데 이 모압 이놈들은 도망을 갖고 그 지원하러 도와주러 온 미디안이 끝까지 전쟁하다가 완전히 전멸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닷이 온 모압으로 하여금 그 하닷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이에 모압의 자손들이 하닷에게 손 아래 있게 되었고 전쟁 준비에 40만 명에서 해마다 조공을 88년 동안 바쳤으니 지시된 대로였다. 하닷이 그 땅 에돔의 통치자 베닷의 아들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모압을 치고 조공을 받기 시작한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1485년 이후 이제 모압이 이제 조공을 거부한 거예요. 모압을 에돔 있게 한 전쟁 그 이후로 매년 조공을 88년 동안 조공을 잘 바쳐오다가 바알차난이 통치자가 된 이후 1485년 여기하고 여기 1485년 이후로 모압의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모압이 조공을 거부했다. 그래서 모압의 자손들 1572년에 1485년까지 88년 동안 1485년 이후로 조공을 거부해서 그 하닷은 그들 모압과 미디안을 치고 모압을 에돔 아래에 있게 한 그 전쟁 1572년 이후로 88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다는 그 얘기고, 자, 야세르책 74장 3절, 그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라고 그래요. 바알하난 시대에 모압이 에돔의 권세에 대적하여 반역을 했다. 1485년 이후로 조공을 거부했다. 매년 조공을 2세 때 여기까지 약 88년 동안 잘 바쳐오다가 1485년 이제 왕이 바뀌니까 그 이후로 조공을 거부했다. 하닷은 그 모압과 미디안을 치고 모압을 에돔 있게 한 그 전쟁 1572년 이후로 베닷의 아들에게 조공을 바쳐왔다. 이렇게 조공 거부했다는 얘기.
그런데 자, 하달 마지막 에돔의 통치자 하달 통치기간 요렇게 48년간 통치했고 동명이인이 하닷하고 달라요. 하달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돼 있고 창세기는 36장 39절 1401년에 시팀의 통치자 아빔나스 통치기간 시팀 통치자 아빔나스 통치기간 이렇게 시팀의 통치하고 전쟁을 해서 패전을 했어요. 패전해서 하달이 1401년 처형당했다. 요 사람이 조공을 다시 받아보려고 모압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쟁을 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됐어요. 자, 바알하난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 마지막 통치자 바알하난에 대해서. 자, 바알하난이 죽은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에돔에 있던 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그의 이름은 하달이었다. 하달. 통치 기간은 1448년부터 1401년. 동명인 하닷하고 달라요. 하달이에요. 하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출신 도성 이름은 성장 지역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킹제임스 버전 또는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통치자 왕 바알차난을 대신하여 그 하달을 그들의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마지막 통치자. 그 하달은 통치기간 이렇게 1401년까지 하달은 에돔의 자손들을 48년 동안 통치했다. 자, 하달 마지막 통치자.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으니 그 도성의 이름, 출생지역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제 야세르 74장 8절, 요 중요해요. 야세르 책 74장 8절. 그 하달, 8번째 통치자 하달 창세기에 36장 39절에 나올 때 하달이 통치할 때 그가 모압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하였다. 1448년 이제 통치 시작할 때 그 바로 위 선대가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지도 못하고 병진짓을 했으니까 이 하달이 이제 마지막 통치자인데 이제 조공을 받아보려고 전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들이 전에 그런 것처럼 1572년부터 1485년까지 88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1480년 이후로 조공을 거부한 그것 때문에 다시 조공을 받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달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 모압의 자손들이 이 소문을 듣고서 그 하달이 모압과 전쟁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이 형제들 가운데서 모압의 자손들을 주관할 왕, 모압 사람들이 스스로 왕을 또 세웠고 또 그들이 그 많은 백성을 이제 병력 군대를 모았고 또 그들의 형제 암몬의 자손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또 연합군을 구성해서 하달과 이제 싸우기로 조공 거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달이 왕이 됐지만 조공을 받는 거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굉장히 길었어요. 여기까지.